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확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단순히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선 정벌이 아니라 큰 계획하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예. 단순히 정권. 이제 자기 내부 정권 그냥 무마용이 아니고, 아까 이제 했던 것처럼 명나라를 치고 하는 큰 계획을 갖고서 했는지.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이제 그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건 이제 명나라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그 단순히 길을 빌리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명나라를 목표로 한 겁니까? 만약 우리가 갑자기 지던가, 그래, 비켜줄게 이랬으면 명으로 갔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게 뭐, 저는 쉽게 이야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일단 그 위행성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여튼 히데요시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뭐 부인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뭐 조카라든가 이런 주변 사람들한테 그 이제 편지 같은 거 보내고 막 하면서 자기가 이제 지금 중국의 저쪽 상해 옆에 밑에 있는 닝포라고 영파라고 하는 영파. 닝포.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이 동아시아를 경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물론 이제 특정의 황제를 대체할 일본에서 인물을 보내고 조선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사람이 가서 다스리고 이런 아이디어들을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플랜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후대 역사가들이 이제 주로 일본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근대 중국이란 일본 제국주의 어떤 그 원형이다 일종의. 딱 맞네 지금 듣는 이런 걸로 사실 이제 해석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그게 뭐 이제 일본이 과연 그런 역량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실제 이제 그런 의지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본인이 추진할 만한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뭐 그야말로 의지가 있었는지 그냥 해보는 소리였는지 아니면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려고 했는 건지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제 조선 아까 말씀하신 건 조선에서 그야말로 뭐 사실은 이제 정면가도 형태로 해서 그야말로 명과의 의리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거기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한 번은 제대로 붙었겠죠. 근데 일단 조선에서 그걸 뭐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은 뭐 당연히 수용할 수 없었죠. 그리고 또 뭐 이쪽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이쪽 연해력을 막을 수 있었고 육지에서도 사실은 이제 말이 이제 그 15만 8천 명이 옹호되어 있는데요. 뭐 그 숫자는 사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을 거치면서 쭉 올라오게 되는데 이 병참선이 길어지죠. 그렇죠. 이제 그게 그냥 쭉 올라오고 나서 그냥 뒤를 막 그냥 버려둘 수 없지 않습니까? 군대가 그렇죠. 한꺼번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보건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는 사실 전국으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냥 명나라를 곧장 가기보다는 이제 한 함경도를 포함해서 강원도 물론 이제 전라도 준지는 실패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국으로 나가게 되는데 일단 제가 보건대는 토요토미 히데요시나 일본의 그 다이묘들은 일단 조선을 장악을 하고 조선에서 이제 어떤 명나라 침략을 위한 어떤 조건의 확보라 할까 식량이라든가 다른 조선의 군대라든가 그런 거에 충분히 이제 동원될 수 있을 때 아마 명나라로 이제 진출할 수 해야 되겠다. 아마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다면 걔들이 명나라가 참전할 거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못 했을까요? 글쎄, 이제 일본의 학자들은, 그게 예상을 안 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건 이제 예상을 안 한 것보다는 예상을 못했다면 자기들이 정보의 한계가 있겠죠. 그렇겠죠. 네, 실제, 그 내막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일본의 주요 주장들은 아무튼 의외였다. 이런 식의. 명나라가 의외였다. 그렇게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꼭 6.25가 갑자기 생각나네, 진짜. 네. 근데 그랬다면 그거는 좀 잘못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조선과 명의 관계를 본다 하고 또 이제 뭐 명의 어떤 이쪽 한반도 지정학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볼 경우에 뭐 그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죠. 히데요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것도 이제 뭐 대마도가 중간에 이제 끼어 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명나라나 조선에 대한 어떤 정보의 어떤 한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책에서 저도 이제 처음 제대로 좀 배웠는데 그 연장선에서 보면 그 명나라하고 이 히데요시 사이에 이 책봉을 둘러싼 그게 결국 또 실무적인 문제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해주는. 나중에 이제 저도 서울에서 왜군이 이제 철수하고 남부지방에 이제 저 연해 지역에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강화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때 명나라에서 이제 뭐랄까 어떤 강화의 조건으로서 제시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물론 이제 왜군이 본국으로 철수한다는 조건 하에서 히데요시의 책봉 그걸 이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책봉 그 논의와 그 나중에 또 책봉 사절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원래 주권이 그 왜군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철수는 안 하고 책봉 사절을 들어오게 하고 먼저 들어오느냐 아니면 왜군 철수 먼저 하느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때 왜 히데요시가 그 책봉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랄까 의도는 뭐였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일본하고 명나라 관계를 보면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일본으로서는 굴욕적인 관계를 형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전에 일본의 쇼군 중에서도 어쨌든 명나라 초기에 이제 명과 책봉 관계를 맺었는데 그때도 이제 단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좀 굴욕적인 부분을 이제 국내의 어떤 반대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근데 책봉 자체만 허용하고 사실은 이제 그 경제적인 혜택,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적인 용어로는 조공이죠. 이제 일본에서는 통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그걸 사실은 이제 허용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명나라 위주로 강화 조건이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히데요시가 그걸 수용을 한 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수용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조금 받고 나서 이제 곧장 다시 침략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보건대는 이제 아마 일단 받을 건 받고 책봉을 받을 건 그냥 받고 추가적인 어떤 조건 그러니까 어떤 강화 조건 그걸 이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일부를 이제 그렇죠. 그거 이제 얻는다든가 바로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이 이제 관철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황제가 이제 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내가지고 책서도 보내고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여러 가지 강화의 어떤 최종적인 어떤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이제 책봉으로 모든 게 끝이다 이런 이제 그걸 분명히 했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조선에 남아 있는 군대를 철수시켜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재침을 결정을 한 걸로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확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단순히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선 정벌이 아니라 큰 계획하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단순히 정권. 이제 자기 내부 정권 그냥 무마용이 아니고 아까 이제 했던 것처럼 명나라를 치고 하는 큰 계획을 갖고서 했는지 한번 우리 이제 요거 마무리하면서 일본 관계는 대략 저 중간쯤 아닌가요? 글쎄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인가 그에 대한 견해도 상당히 복잡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야말로 히데요시가 큰 플랜을 가지고서 무슨 동아시아의 어떤 나중에 이제 근대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대동아 공영권 공영권 이런 거와 같은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연구 나중에 일본에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우상화시키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 책에서는 오히려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팽창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었고 일본이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